다음 주 환율 전망은 일단은 수단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가 계속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거래도 많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12월 5주차 주간 환율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로 최고치죠. 2009년 3월은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못지않은 지금 환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상승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왜 환율이 올랐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환율이 올라갔던 주요 배경은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12월 월초부터 이제 발발했던 45년 만에 비상계엄, 그리고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이제 원화 자산과 채권 그리고 홍화에 있어서도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미국 달러와의 강세입니다. 환율이 올라간 거는 이제 원화 약세도 있지만 달러 강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는 12월 월초에 비해서 최근까지 달러 지수 DXY 인덱스가 대략 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월초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고, 또 미국의 물가지표도 높았죠. 거기다가 12월 19일날 FOMC 회의에서 물론 기준금리는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달러 강세는 일본 엔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도 월초 12월 월초에 비해서 지금 한 5.1% 정도 올랐습니다. 12월 19일날 BOJ 금정위에서 예상과 다르게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런 완화 기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좀 벌어지면서 엔화 약세를 보였고요. 엔화가 약세를 보인 부분은 원화와 엔화의 높은 동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화에도 약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12월달 한 달만 보면은 달러 강세보다도 국내 정치 요인이나 아니면은 일본 엔화 약세, 이런 부분이 동반되면서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연말이라서 수급도 좀 비어 있습니다. 거래도 많지 않은 가운데 호가가 되게 얇기 때문에 매도 물량, 달러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 매수가 계속 받치고 있고 상단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시장안전 조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구두 개입도 얘기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실수요 아니면 실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달러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환율을 상단을 계속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말입니다. 그래서 30일 날 거래가 있고요. 31일 날은 휴장이고, 1일 날은 또 새해 첫날이라 또 휴장이고요. 2일 날은 1시간 늦게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는 이제 12월 30일 그리고 1월 2일, 3일 이렇게 있는데, 거래는 여전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주목할 경제지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관공생산지표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지표가 또 수출입입니다. 1월 1일 날 이제 새해 첫날에 이제 수출입이 발표될 예정인데, 20일 동안의 수출입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무역 수지도 흑자였고, 그리고 12월 달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수출과 수입은 대략 한 2에서 3% 정도 전년비로는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거의 한 20개월 가까이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런 무역 수지 흑자는 그래도 국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 상단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지표는 미국에서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문제는 1월 3일 밤이죠. 그러니까 1월 4일 새벽 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시장이 다 끝나고 나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제조업 경기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 달러가 계속적으로 나홀로 강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 뭐 물가 지표나 아니면 수출입 지표가 예상과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원화에 대한 펀더멘탈 약하다라는 부분을 그나마 좀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단을 좀 제약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환율 전망은 일단은 수단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가 계속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거래도 많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했던 요인 중에 일부가 좀 바뀐다면, 시장이 좀 바뀌거나
된다거나 위험 선호가 다시 또 유입된다거나 정치 불안이 그나마 좀 약화된다면 또 반락할 경우에는 또 하방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달러 환율은 1450원에서 1490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엔원 환율은 엔화 원화의 동조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920원에서 945원 정도 등락할 거로 보고 있고요. 유로 환율은 원화보다 유로가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환율은 1510원에서 1550원 정도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